자, 사운드 체크. 하나, 둘, 셋, 넷. 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앞서 이 S오비탈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계속 진행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때 여기에서 그러니까 파동함수 자체는 물리적 의미가 없고 전자 발견 확률을 이렇게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구형으로 표현하는 이 최외곽선은 바로 전자를 발견할 90% 영역까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때 아까 이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그 전자 발견 확률에서 가장 전자 발견 확률이 최대가 되는 요 극대점, 요 극대점에서 나타나는 그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가 또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s 오비탈 같은 경우는 그게 바로 보호 반경에 대한 어떤 값이라고 했었죠? 요건 아까 얘기했었으니까 뭐 참고로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2s, 3s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앞서 이 n이라고 하는 게 이 앞에 붙어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주양자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s 오비탈인데 주양자수가 1일 때 얘는 2일 때, 3일 때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주양자수는 그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바로 핵에서 전자까지의 거리에 대한 정보를 얘기해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를 지금 표현을 하면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가 멀어지니까 1s 오비탈보다는 2s, 3s로 갈수록 핵에서 전자까지가 거리가 멀어지는 걸 반영하기 위해서 2s, 3s 오비탈을 좀 더 큼직큼직하게 더 커지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 ES 오비탈이 이 함수의 수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요거를 이제 살펴보자 이런 말이지. 그럼 그때 이 ES 오비탈의 함수 값은 어떻게 표현된다? 얘도 어떤 수식이 있겠죠. 아까 얘가 어떤 수식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얘도 어떤 수식이 있고 그 수식에 따라 얘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슉 해가지고는 이렇게 돼요. 왕. 뭐지? 자, 이 뭐냐면 바로 요 영역까지는 바로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다가 갑자기 함수값이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이게 ES 오비탈의 특징이에요. 왜 이럴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계산의 결과예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미분 방식 실제로 풀 거 아니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이 1s 오비탈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가 다 플러스 함수값이었던 거죠. 그래서 핵에서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건 그때 1s 오비탈의 함수값은 다 양수값, 양수함수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s가 되면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그 함수값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쨌건 이 상황에서는 물리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이 파동함수를 제곱하고 거기다가 4파이 r 제곱을 다시 곱해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상태에서 전자 발견 확률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함수를 우선 제곱해. 그러면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제곱하면 똑같은 양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됐건 그게 얘가 됐건 이게 실제로 함수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전자 발견 확률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제곱할 테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 4파이 r 제곱을 곱해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요렇게 그래프가 바뀝니다.
아시겠죠? 저렇게 된다. 좋다.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가 될 것 간에 4파이 r제곱이 곱해지니까 이것도 r0 넣으면 이것도 원점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고요. 여기서처럼. 그래서 0,0을 통과하는데 어쨌건 함수값이 플러스인 영역이 있고 마이너스인 영역이 있고 거기 r제곱을 고려하면 이걸 제곱한 다음에 곱해서 이런 개형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점은 뭐가 됐건 그냥 함수값이 뭐예요? 그냥 0인 거죠. 그럼 앞에 뭐가 붙어 있건 간에 이게 0이면 어쩔 수 없이 여기도 함수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함수값이 0이 되는 이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 그리고 지금 이게 3차원에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거리를 3차원에서 다 모아버리면 그게 어떤 그 구껍질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핵에서 전자까지 보시다시피 이 함수값이 0이 되는 이 거리를 핵에서 전자까지 동일한 거리를 3차원에서 다 모아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에 있는 이 구형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노란색 영역으로 이 그 표시한 내부는 함수값이 항상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이 바깥은 항상 함수값이 마이너스 함수값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저건 마치 뭐로 비유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왜 팥빵이죠, 팥빵. 팥빵을 앙 하고 물면 그 안에 팥 안고가 있고 그 옆에 이 뭐냐면은 그거 밀가루 빵이 이렇게 덮여 있잖아. 그러면 앙 하면 이게 팥 안고 있고 밀가루 빵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뭐냐면 이 내부에 이게 빨갛게 칠해진 영역이 플러스 함수값을 갖는 3차원 영역을 표현한 건데 그게 마치 팥빵 안에 있는 팥 안고고 위쪽에 이제 파랗게 그려진 거는 그것을 덮고 있는 밀가루 빵이다라고 이 뭐냐면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ES 오비탈의 구조를 이렇게 팥빵 모델처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노란색 경계. 자, 이게 왜 경계냐면 여러분 잘 봐요. 팥빵이 있어. 그럼 앙 먹으면 안에 팥 안고 있지. 그럼 주변에 그 밀가루 빵 있지. 그러면 딱 먹었을 때 눈으로 딱 봤을 때 요까지는 팥 안고다. 요까지는 밀가루 빵이다.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있는데 그 팥과 밀가루 빵의 경계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시다시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는 보시다시피 실존하는 물질이에요? 경계라고 하는 건 실존하는 물질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팥빵이 있는데 그 팥빵 안에 팥을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져요? 만질 수 있죠. 그 다음에 팥빵의 그 밀가루 빵만 따로 손으로 만질 수 있어 없어요? 만질 수 있죠. 그런데 그 팥소와 팥 안고하고 밀가루 빵 사이의 경계가 눈으로는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경계를 손으로 만질 수 있냐고요? 못 만진다 이런 얘기지. 얘도 그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경계를 지금 뭐라고 하느냐? 바로 node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마디라고 번역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는 것 이겁니다. 자, 여기 줄게요. 자, 두 번째 S오비탈에서 나타나는 S오비탈이보다는 오비탈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바로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node, 우리말로는 마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다. 자, 이게 뭐냐? 자, 이 마디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파동함수의 함수값.
혹은 전자 발견 확률이 0이 되는 조건, 그걸 마디라고 합니다. 0이 되는 조건. 자, 그럼 잘 보세요. 뭐 이유는 모르겠다만 계산해서 이런 게 나왔다면 이 점에서는 당연히 파동함수 함수값이 0 되죠. 그 다음 얘는 전자 발견 확률인데 전자 발견 확률도 확실히 0이죠. 무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함수값이 0이거나 전자 발견 확률이 0인 거.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러한 조건을 마디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마디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마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마디, 첫 번째, 두 가지 어디다 쓰지? 저다가 쓸까? 자, 마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 원래 말로는 radial node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방사상 마디라고 합니다. radial node 방사상 마디. 자, 마디는 마디인데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면요. 바로 구 껍질 형태의 마디입니다. 그리고 이 radial 마디는, radial node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항상 n 빼기 l 빼기 1개 존재합니다. 이걸 방사상 마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마디는 딱 봐도 생긴 게 뭐예요? 구껍질 형태잖아요. 그 구껍질 형태 무슨 마디라고요? 바로 radial node요. 이 경우 방사상 마디란 얘기죠. 그냥 마디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마디는 방사상 마디입니다. 구껍질 형태의 마디는 항상 방사상 마디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방사상 마디가 몇 개 있다고요? m 빼기 l 빼기 1개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 그럼 이때 잘 봅시다. 요 경우 n 빼기 l 빼기 1 해보세요. 값이 얼마예요? 주양자수 1이죠? s오비탈은 l이 0이죠? n 빼기 0 빼기 1이니까 0개. 즉 원s 오비탈은 레디얼 노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레디얼 노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n 빼기 l 빼기 1개 해보죠. 주양자 수가 2고 l은 0이니까 2 빼기 0 빼기 1 하면 1개. 이거 지금 1개가 레디얼 노드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하나마나 n 빼기 l 빼기 1 하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주양자 수가 3이고 l이 0이니까 3 빼기 0 빼기 1 하면 2개. 즉 3s 오비탈에서는 아직 그려보지 않았지만 레디얼 노드가 몇 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2개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수식입니다. 그러면 이 수식은 왜 그러냐? 이유 없어요.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슈레딩거 파도방 정식을 다 풀 예정이 아니라면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마디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럼 그 두 가지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 하느냐? 원래 말로는 angular node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은 각 마디입니다. 이 angular node는요, 항상 어떤 형태냐면 계곡면 형태입니다. 자, 여기 그 개자란 말이 있는데 이게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radial node는 구껍질이라고 했는데 얘는 폐곡면 형태인 거죠. 사실. 왜냐면 구껍질이라는 면은 그거는 닫혀 있잖아요. 내외 외부가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구껍질을 일종의 폐곡면이라 한다면
이 앵귤러 노드는 계곡면 형태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앵귤러 노드는 n 빼기 이 앵귤러 노드는 항상 몇 개냐면 항상 L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S 오비탈에서는 이런 식의 각 마디가 항상 몇 개란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왜? S오비탈은 각운동량 양자수가 0이니까요. 즉 S오비탈은 여기서도 각 마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S오비탈은 항상 무슨 마디만 나타난다? 이런 식의 레디얼 노드가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는 레디얼 노드를 이렇게 몇 개 나타나는지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비탈을 분석을 할 땐 바로 저 노드라는 개념이 있고 이 노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꼭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관계는 이건 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노드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비탈의 노드 개수 그게 많아질수록 항상 어떻게 되냐면 그 오비탈의 에너지 상태 이게 상승합니다. 요거는 그 파동 중에서 정상파라고 하는 파동이 있는데 그 정상파의 역학을 따지면 알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중달책이 그런 그 물리학적 논리 구조를 잘 지켜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얘기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요 사실은 그냥 따로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 언급하고 있는 노드, 뭐 이런 노드를 언급하느냐? 바로 그 노드가 결국엔 그 오비탈의 에너지 상태를 얘기해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할 텐데 그냥 관련해서 이것도 따로 하나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러면 1S, 2S 그렸듯 3S도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S 오비탈은 요래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함수값이 어떻게 되냐면요. 한 번은 플러스로 나타나다가 어느 경계를 지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느 경계를 지나면 다시 또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이때 요 영역을 기준으로 바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전자 발견 확률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를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얘를 우선 제곱해야 되죠. 제곱해야 되니까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다 양수로 바뀔 거고 거기다가 4파이 r 제곱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뀐다? 요렇게 바뀐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값이 0인 영역은 함수값이 0인 조건은 여전히 전자 발견 확률 0인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에서처럼 항상 원점 통과하면서 핵에서 전자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것을 요 3차원 모델링에다가 덧그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자, 요런 노드가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도 노드가 요렇게 내부 노드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저 안쪽에 빨간 팥 안고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 팥 안고를 밀가루빵이 덮고 있는 거지. 이렇게 밀가루빵이 또 덮고 있어 이렇게. 근데 그 밀가루빵 위에 팥 안고가 한 번 더 칠해져 있어. 으아, 이건 무슨 맛일까? 자, 팥빵인데 팥 안고가 있고
밀가루를 덮었어. 그다음에 파동이 또 있어. 그러니까 악 먹으면 와 굉장히 다르겠는데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이 3차원적인 모델링을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구형 껍데기의 경계, 이 구형 껍데기의 경계가 역시 다 레디얼 노드가 되고 그 개수가 보시다시피 여기는 한 개가 나타나는데 3S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요 개념 정도를 기억을 해두셔야 뭐 중달책에 있는 문제건 아니면 수능 유형의 문제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끄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렇게 S오비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았어요. 자 필기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 P오비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다 하셨으면 손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P오비탈 가보겠습니다. 좋아. 자 여기 지운다. 칠판 지우 좀 지울까? 룰룰루 룰룰루. 자 여기 지우사. 쏙쏙 샥샥. 자, 두 번째 P오비탈. 자, 이 P오비탈은 각운동량 양자수가 1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S오비탈은 0이었죠. 0 다음 1이니까 그 다음 거 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각운동량 양자수가 이렇게 정해지면 이것에 대한 ML 자기 양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값이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바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다. 알겠죠? 그러면서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에 있는 이 자기 양자수는 뭐 네가 더 큰 애, 작네, 뭐 그거 더 좋은 애, 나쁜 애 그게 아니라 나와 있는 숫자 하나하나가 이름이기 때문에 그 숫자 하나하나의 개수만큼 이 오비탈이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P오비탈은 몇 가지?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 아시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때 이 P오비탈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텐데 우선 첫 번째 이 P오비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1P오비탈 있어요 없어요? 1P 이런 건 없겠죠. 왜? 1이라고 하는 건 주양자수 1인데 주양자수 1이면 각운동량 양자수는 0밖에 안 되고 P오비탈은 각운동량 양자수가 1이니까 요게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1P오비탈은 없어요. 그래서 P오비탈은 주양자수 2부터 그래서 P오비탈 중 가장 간단한 P오비탈인 2P오비탈 몇 가지? 그 세 가지를 여기 한번 그려보겠다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여기 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줄까? 그래. 자, 보시면 오 그림을 자 이렇게 왁구를 잘 그려야 돼. 이압, 이압, 이압. 자 이게 x축, y축, g축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 무슨 이렇게 이압. 너무 바짝인가?
요렇게 또 요렇게. 그래서 x축, y축, z축이다. 허이샤.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x축, y축, z축에 자, 3차원 좌표 평면을 그려보아서요. 자, 이때 저 EP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그 세 가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편의상 x, y, z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어우 좋아. 자, 그럼 이때 EP 오비탈 세 가지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느뇨? 막 여러분들이 막 그 선행학습이 돼 있다면 뭐 많이 봐왔을 그림인데 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거 EPX, PY는 요렇게 그럼 PZ는 요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PX, PY, PZ를 지금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생긴 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축방향으로만 향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축방향을 각각 X, Y, G로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또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각 운동량 양자수 L은 그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한다고 했죠. 그게 이런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냐. 그래서 각 운동량 양자수가 1인 P 오비탈은 이런 식의 모양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모양이 결정이 나면 요 자기 양자수에 따라서 그 똑같은 모양이 어느 방향으로 배항을 이루고 있느냐가 요 자기 양자수로 결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PX, PY, PZ는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똑같은 모양인데 그 녀석이 좌표 평면에서 상하고 있는 방향이 얘는 주로 X축, Y축, Z축으로 향하고 있다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한쪽은 빨갛게 표현하고 한쪽은 파랗게 표현했죠.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빨갛게 표현한 거는 플러스 함수값이고요. 그 다음 파랗게 표현하는 것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함수값이죠. 아시겠죠? 이건 뭐 계속 내가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 오비탈은 그 위쪽과 아래쪽에 저렇게 함수값의 부호가 다른데 이유 없습니다. 계산 결과니까 그러려니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P 오비탈에서 1 레디얼 노드, 자, 우리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방사장마디라고 했었는데 그 방사장마디 개수가 몇 개라고 했어요? 바로 n 빼기 l 빼기 1이죠. 그럼 이 P 오비탈이니까 주양자수는 2고 P 오비탈이니까 각운동량 양자수는 1이니까 2 빼기 1 빼기 1 하면 값이 뭐가 나와요? 0. 그래서 지금 이 P 오비탈은 레디얼 노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근데 노드는 한 가지가 더 있죠. 뭐? 앵귤러 노드. 자, 앵귤러 노드는 몇 개라고 했어요? 바로 L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P 오비탈은 L이 1이니까 여기서 앵귤러 노드는 무조건 한 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P 오비탈은 레디얼 노드 0개, 앵귤러 노드 1개. 그럼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이 앵귤러 노드가 나타날까요? 바로 여기선 이겁니다.
2합 넣으면 2합 요렇게 되고 요거 얘는 요렇게 다 그려줘야 되겠네. 입체감을 살려서. 자, 지금 이거 뭐 그린 거냐면요, 바로 YZ 평면을 그린 겁니다. 자, 여기서는 누가 될 거냐면요, 바로 요 놈을 얘기합니다. 이건 누구냐면은 ZX 평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바로 XY 평면을 지금 노란색으로 그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그려놓은 이 각각의 YZ 평면, 그 다음에 ZX 평면, 그리고 이 XY 평면이 지금 아까 얘기한 앵귤러 노드가 되는 거예요. 앞서 저 앵귤러 노드가 생긴 게 어떤 모양이라고 했어요? 바로 열려있는 면이라고 했죠. 이 레디얼 노드가 뭐일 때? 구껍질 모양일 때. 그럼 보세요. YZ 평면, ZX 평면, XY 평면. 평면이라고 하는 건 닫힌 면이에요? 열린 면이에요? 당연히 열린 면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p 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의 앵귤러 노드가 항상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예를 들면 이 EPZ 오비탈을 기준으로 이 앵귤러 노드에 대한 어떤 직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만약 여기 이 중심에 관찰자가 이렇게 서 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관찰자가 이 p 오비탈과 앵귤러 노드를 어떻게 경험할 거냐면요, 이렇게 경험하는 거지. 자, 원점에 딱 쓴 다음에 PZ 오비탈이라고 하면, 자, 이 관찰자가 자, 하늘 위로 끝까지 봐요. 그럼 보면 그 위로 뭔가 새빨간 거야. 새빨개.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다가 시선을 점점점 낮춰요. 점점점 낮추면 여전히 뻘겋긴 한데 그 새빨간색이 점점점 옅어지는 거지. 옅어지다 새빨간색이 옅어지다 시선을 XY 지평선으로 쫙 향하는 순간 빨간색이 싹 사라지는 거야. 무색인 거지. 그럼 그 지평선에서 약간 시선을 낮추면 그때부터 살짝 푸르딩딩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낮춰서 더, 그럼 점점 더 푸른색이 푸르딩딩 더 진해지고 파란색이 더 진해지고 그 다음 완전히 밑으로 내려보면 새파란색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요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때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그 어떤 색도 나타나지 않은 이 XY 평면을 앵귤러 노드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 p 오비탈을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또 뭘 해볼 것이냐. 자, 아까 S 오비탈도 1S, 2S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p 오비탈도 2S 말고 2P 한번 해봐. 이게 2S란다. 이 p 오비탈도 2P 말고 그다음 뭐 해볼까요? 3P. 이 녀석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역시나 ES처럼 3P 오비탈도 XY, Z가 있겠죠. 근데 이때 이 구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3P 오비탈은 3PZ의 단면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입체적으로 보면 나도 그리기가 좀 어려워서, 왜냐면 이렇게 뭐 못한다가 아니고 이게 입체적으로 예쁘게 그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단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2PZ건 3PZ건 어쨌건 Z축으로 향하고 있는 건 똑같거든요. 그럼 이때 여기서 편의상 이웃 해갖고는 여기를 XY XY 지평선을 하나 정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이 그림에서는 XY 평면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렸는데 이 평면을 약 딱 들어가지고 내 눈에 딱 이렇게 맞는 이렇게 지평선으로 표현을 해보겠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당연히 휴직하게 뭐는 있겠어요? 바로 Z축은 있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3p 오비탈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내가 이제 편을 그리기 편하게 보조선을 하나 넣어봤어요. 자, 이 보조선을 토대로 저 3pz 오비탈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됩니다. 짠짠짠짠짠. 자,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건 항상 뭐예요? 플러스 함수값이에요. 플러스 함수값. 그 다음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건 항상 뭐예요? 마이너스 함수값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나고요. 다시 또 마이너스 함수값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알겠어요? 이 단면 구조를 만약에 얘를 단면 구조를 놓고 뺑! 이 Z축에 대해서 360도 웽 돌려서 나타나는 입체가 있다면 그게 바로 3pz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앞서처럼 이 XY 지평선의 역할은 뭐겠어요? 바로 앵귤러 노드겠죠? 각마디요. 그런데 여기서는 함수값이 0이 되는 영역이 XY 지평선인 앵귤러 노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요런 식의 요 구 껍데기 형태의 노드도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 영역 위에서는 어느 누구도 함수값을 가질 수가 없죠. 전부 다 0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바로 이 구 껍데기가 앞서 얘기했던 레디얼 노드 방사상마디가 되겠죠. 그래서 이 3p 오비탈은 보시다시피 앵귤러 노드가 하나가 나타나고요. 레디얼 노드가 하나가 나타나요. 자, 레디얼 노드 개수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바로 n 빼기 l 빼기 1개라고 했죠? 근데 보시다시피 3p니까 주양자 수는 3, 가군동량 양자수는 1, 3 빼기 1 빼기 1하면 오, 진짜 한 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3p 오비탈에서는 이렇게 방사장마디가 하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책 교재에 어떤 그림으로 나오고 있냐면 바로 그림 7.16 중달책 지금 7.16에 어떤 그림 하나 나오죠. 그게 지금 이 단면 구조를 지금 그 책에 저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중달책은 어디를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이 안 돼 있어. 그림만 뗄롱 나오고. 아시겠죠? 이것이 이런 의미다 라는 것을 격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방학 동안 좀 힘들게도 이렇게 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들어줘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효과적인지는 모르겠네요. 어쨌건 이번 겨울방학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걸로 끝은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거 방학 기간 그 학교 내신 기간 중에도 여러분들 직전 보강을 해야 되고요. 그때 여러분들 학교 담임선생님 어떤 수업 자료 같은 것들도 나한테 보내주시고 하셔야 여러분들 내신 관련해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학교 선생님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고 선생님 취향은 어떻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한테 최대한 정보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요. 학교 선생님 뭐 필기 자료나 수업 자료 나오면 그냥 사진 찍어서 이 카톡방에 올려주시기만 해도 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그동안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정해진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내용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날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